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트럼프 정부의 국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을 천명했었는데요. 이번 의회 연설은 이를 좀 더 구체화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로 취임 4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를 찾아 1시간 동안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 이른바 트럼프 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역시 미국 우선주의가 그 밑에 깔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My job is not to represent the world. My job is to repres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 계속해서 미국 내 일자리와 공장을 잃어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과 중산층의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활성화,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을 원칙으로 한 기업 투자 유치, 규제 혁파 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모두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신고립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입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무역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텐데 한미 FTA처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 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일간 북미 자유무역협정, 납타 재협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탈퇴 등을 선언했습니다. 다자협정 체제를 양자협정 체제로 바꿔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양자협정에 있어서도 공정한 무역을 앞세워 상대 국가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believe strongly in free trade, but it also has to be fair trade. 더 이상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의 재검토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 줄었지만 한국 제품 수입은 130억 달러 이상 늘었다며 이는 한미 FTA에 기대한 결과가 아니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한미 FTA를 재협상 후보군에 넣은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 만큼 조만간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미 FTA와 함께 방위비 분담 문제 역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방위비 문제를 또다시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 강화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동맹에게 공정한 비용 부담을 요구한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의회 연설에서도 이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our partners must meet their financial obligations. We expect our partners, whether in NATO, the Middle East, or in the Pacific, to take a direct and meaningful role in both strategic and military operations and pay their fair share of the cost. 당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 GDP의 2%를 방위비로 분담하라는 점을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 우리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수차례 해온 만큼 언제든 공정한 방위비 부담을 내세워서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의회 연설을 앞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떤 식의 언급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예상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동안의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위협이 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거론했는데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즉 IS에 대해 무법천지 야만인들의 네트워크라며 무슬림 동맹과 협력해 IS를 지구에서 박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이란에 대해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이번 연설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의회 연설에선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매우 높은 우선순위, 매우 큰 문제, 화가 났다 등의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의회 연설에 있기 하루 전 지역 방송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전 세계적 위협이며 전 세계적 문제로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미쳤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미국 고위 관리의 말도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 중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 북한 정권 교체론 등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대북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